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2,100달러, 이더리움 2,400달러 플러스고 리플, 도지, 솔라나 마이너스지만 작코인들은 개별적인 상승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플러스로 좋았는데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개미 털기 위한 공포 뉴스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62,000달러가 정확하게 불장 신호 알리는 121선 위에 위치해 있고 현재 가격에서 롱숏 세력들 대결도 치열합니다. 올해 5월부터 121선 62,0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을 때 5만 달러 초반까지도 내려갔었지만 또다시 62,000달러 돌파하고 7만 달러 회복도 했었고요. 2014년부터 120선 부근에서만 사고 팔고 했어도 수익률은 매우 좋았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같은 불확실성 있을 때는 매도를 했다가 최근처럼 미국 대선 내년 1분기 상승 기대 행황까지 존재할 때는 매수하면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도매수는 53.3%로 9월 19일 고점 이후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질 듯은 한데 한 번에 1%, 2%씩 팍팍 떨어지기보다는 몇 달 정도 변동 나오다가 크게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혹시라도 당선되면 도매수 급락하면서 추세가 급변할 수가 있죠. 또다시 시작된 비트코인 매도 공포는 미국 대법원에서 미국 정부가 압수한 실크로드 69,000개 비트코인 판매 가능하다고 허락 떨어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7월에 독일 정부 마운트 곡스 다음으로 미국 정부가 유일하게 단기적으로 코인 팔 수 있는 거대 세력인데 최근에 해리스 지지율 떨어지니까 다시 코인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대선 토론 이후 코인 지지하는 트럼프가 지지율 높으면 오히려 코인 가격 하락하고 해리스 지지율 상승하면 코인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동 불안과 미국 대규모 태풍 예고로 해리스 지지율 46%까지 떨어지고 트럼프가 중동 문제 해결 더 잘할 것이라 판단하면서 52%로 지지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 20만 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단기적인 가격 상승 매도의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SEC 캔슬하고 안 그래도 당선 재선되기 힘들고 자폭하려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SEC 캔슬러 의장은 리플 항소에 이어서 크립토닷컴 거래소에 웰스 노티스 전달했습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소송 직전에 경고장 보낸다는 건데 23년 코인베이스 창펑자오 구금에 이어서 크립토닷컴까지 소송이고요. 이번 소송 이유는 크립토닷컴의 알트코인 매매가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건 건데 크립토닷컴 측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는 매도 방법과 관계없이 SEC는 증권거래라 규정하고 있다 비난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 내에서 거래소 자체 개발한 작코인 상장시켜서 변동 큰 것과 비슷한 경우인 거고요. 빗썸이 영업이익 적자인데 겉으로 보기하고는 다르게 한편으로 신규 코인 상장 시켜가지고 수익을 가져갑니다. 어떤 코인 상장될지 빗썸 내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상장 전 회사가 미리 투자하거나 상장 수수료 받으면서 일부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고요. 최근에는 업비트 빗썸에서 미국 코인 위주로 상장되고 2021년처럼 아무 코인이나 상장된다고 해도 묻지마식으로 코인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도 똑똑해져서 신규 상장되는 알트코인이라도 꼼꼼하게 따지고 시가총액이나 개발사의 지속 가능성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히 수익코인 같은 경우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좋은 거고 신규 상장되는 코인이 백그라운드 배경 약하면 들어오는 자금도 제한이 되는 거고요. 크립토닷컴은 2021년 미국 거래소 개설할 때부터 문제가 많은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기업인데 미국인 바지 사장의 직원도 미국인이지만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지분 다수 보유한 회사이고요. 21년 시바이누 최저점에 상장시켜서 수익 크게 본 것이 크립토닷컴이기도 하고 당시 시바이누가 100만 배 상승했을 때 크립토닷컴 초창기 최저점 사고 바이낸스가 가격 보장을 하니까 시세는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크립토닷컴 시바이누 매도하면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요. 언젠가는 문제될 거다 생각은 했었는데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털고 다음에 크립토닷컴까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알트 부장 찾아와도 SEC 캔슬러가 어느 정도 시장을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확실히 정리를 해줘야지 다음 부장에 정말 실력 있는 알트코인 프로젝트나 거래 투명한 거래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만들어지면 코인판도 깨끗이 정화가 되는 거고요. 대신 SEC가
SEC가 하고자 하는 바는 투자자 보호로 알겠지만 타이밍이 알트코인 가격 이제야 회복하는데 리플에 이어서 크립토닷컴까지 소송한 거라 시장에 비판이 많습니다. 한국 금투세처럼 어느 정도 가격 회복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처럼 바닥인데 계속해서 소송하니까 비난의 화살이 SEC에 집중되는 거다 볼 수가 있고요. 크립토닷컴 소송하고 미국 정부 매도 압력은 가격 상승 억제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비트코인 56,000달러, 이때도 안 그래도 거래량 낮은데 독일 미국 정부에서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었고요. 파란색은 독일 정부 매도고 초록색은 미국 정부 매도입니다. 이후 기관 물량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지만 고래들 사이에서도 구세력과 신세력 물갈이는 지속되고 있죠. 어느 정도 가격 올랐으니 매도해서 다른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고, 아니다 이제는 코인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매도보다는 매수다, 가격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10월 9일 미국 정부와 각 정부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 보면 미국은 20만 3천 개, 중국은 19만 개, 영국은 6만 1천 개, 우크라이나는 4만 6천 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은 달러 주고 직접 매수한 게 아니라 실크로드, 바이낸스, 채굴업체에서 불법 자금 압수한 코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도 보유량 많았고 영국도 이제는 미국도 와서 비중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사토시는 누구일까? HBO 거대 방송국에서 방송이고 1970년생 아담백이 사토시일 가능성이 높다 폴리마켓 베팅률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출생, 엑서트 대학교에서 분산 시스템 분야의 컴퓨터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부분의 3분의 2 시간을 암호화폐 작업에 보냈다고 합니다. 사토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HBO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닉사보하고 렌사사만 역시나 가능성 높게 사토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HBO 방송 이후 2.4%, 4.6%로 가능성 낮았고, 사토시가 100만 개 넘게 비트코인 보유하고 알고 있는데 마운트곡스 더 이상 시장에 문제되지 않은 이후 유일하게 사토시가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거대 세력입니다. 이미 사망했다면 100만 개 비트코인이 같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직까지 지갑 움직임도 없고 가격 등락에도 10년 넘게 전혀 매도를 안 하고 있고요. 몇 개 팔아서 생활에 보탤 수도 있는데 전혀 매도가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지갑을 잊어버렸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BO라는 거대 언론사가 최근 들어서 사토시에 왜 집중하는지 영상 만드는지 중요하지 하고요. 수십 년간 사토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 폭등 전에 관심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있는 개인들보다 거대 적들 블랙록처럼 36만 개 보유한 세력들은 사토시가 100만 개 물량 시장에 풀어버리며 손실 막대하니까 최근처럼 이렇게 HBO 공론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사토시 찾아라는 시장 분위기 형성을 하는 거고요. 이러다가 몇 달간 또 사토시 의견이 잠잠해지면 코인 시장 불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리플 스웨 직전이고요. 2018년부터 11월에 스웨를 진행했는데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리플 스웨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항소까지 진행이 되었고 리플 상단 당장에는 막혀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돌파를 위해서 스웨를 좀 더 앞당겨서 발표하는 거다 볼 수 있고요. 2021년부터 리플 스웨 전후로 가격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이번에도 리플 스웨 이후 리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1년 11월 리플 스웨에서는 미국 고인플레이션율과 함께 비트코인도 대폭 나오고 리플 가격도 1,600원에서 1,000원 아래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2년 11월 리플 스웨 전에는 당시 비트코인도 17,000달러 바닥 찍고 2만 달러 약간 반등했지만 리플은 500원에서 900원 2배 가까이 더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게 22년 11월 리플 스웨 전 가격 상승했는데 결국 FTX 파산으로 하락은 했지만 리플 스웨 영향력이 크다는 점 22년에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11월 리플 스웨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리플 스웨이 이후 쌍보 만들고 다시 하락, 올해 4월 비트코인 신고점 만들면서 리플 가격도 트리플 봉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리플은 7월 부분 승소 이후 처음 맞이하는 기대치가 높은 스웨이였습니다. 이번에도 항소 들어가고 SEC 규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작년 부분 승소 이후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미국 3대 거래소 리플 거래 시작되었고 올해 9월에는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에 재편입된 등 리플 재판하고 상관없이 미국 거래소 내에서 리플 거래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리플 그레이스케일 신탁 편입에 가입했다는 것은 개인 거래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공식적으로 리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9월 비트와이즈에서 리플 ETF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현재 리플 구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리플 스웨에서는 2019년, 2020년처럼 유명 인사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연사로는 갈링하우스 리플 CEO하고 에드리엔 해리스 금융
금융서비스부 감독, FDIC 의장, 리플의 글로벌 책임자, 코인베이스 CME 그룹에서 리플 스웰 연사로 참가를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